이제 미국 주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최근 몇 달 동안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두 가지가 일단 인플레이션이 있고 그리고 이제 supply chain issues. 미국 경제를 그래서 곧 세계 경제를 드라이브하는 주요 업계에서 지금 최근 타이트해진 공급망 때문에 이제 온갖 원자재들이 다 부족하다고 합니다. 철, 알루미늄, 구리, 반도체, 칩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하도 인플레이션 하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그리고 어디까지 걱정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제 경제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하고 이제 다른 자산군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요. 한 5분만 경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재밌는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안 좋아요. 왜? 이제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작용을 하는데 먼저 이 주식의 가격을 결정짓는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기업의 profit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3분기에 있는 기업의 earnings 시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업의 corporate earnings가 있고 이게 결국에는 주당으로 보면은 EPS라는 수치가 나오고 그리고 이 EPS에서 우리가 말하는 earnings multiple or 뭐 PE multiple 한국말로는 이제 주가 배수라고 하죠. 이거를 곱한 값이 stock price. 자, 이거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 EPS earnings라는 게 뭔가요? 기업이 매출을 올리고 이제 모든 비용들을 다 차감해서 남는 이 순이익, 순손실을 말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물가가 너무 상승하면 너무 크게 상승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비용이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니까 뭐 원가, 인건비 뭐 이런 거 할 것 없이 전부 다 오르면 기업의 bottom line이라고 하는 순이익이 줄어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순손실로 이어질 수까지도 있죠. 그래서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실제 earnings 임팩트가 있었던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던 상관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면 이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페드에서는 미국 연준에서는 금리를 인상을 시켜요. 대체적으로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 채권의 yield가 올라가니까 새로 발행되는 채권의 yield가 올라가니까 채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그리고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주식에 대한 수요는 이제 감소를 하겠죠. 그리고 이것 역시 금리가 실제로 오르고 내리고와는 뭐 거의 무관하게 이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expectations가 중요하고요. 이 두 가지 요소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동시에 작용하면서 전반적으로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떠나서 사실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래는 5% 수익이 났는데 인플레이션도 5%면은 결국 수익은 0이 된 거잖아요. 이것보다 더 테크니컬한 요소들이 복합적이게 작용하는 게 이제 주식시장이지만 아무튼 가장 큰 포스들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플레이션이 왔다고 해서 주식도 주식 나름이지 모든 주식에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주식 중에서도 인플레이션의 헤지가 되는 오히려 뭐 인플레이션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보면 이제 수혜를 받는 주식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commodities 그리고 energy stocks들이 있었다고 했었고 그리고 주식은 아니지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 크립토커런시를 이 달러에 대한 헤지 상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도 이제 수혜주이고요.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사실 크립토커런시라는 asset class 자체가 이 commodities에 속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물가 상승은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 항상 매년 있는 건데 그럼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주식 투자에도 영원히 안 좋은가? 결국에는 이 물가 상승 자체보다는 이제 그로 인한 2차, 3차적인 영향들 그리고 가장 크게는 이제 금리의 움직임이 있어요. 이 금리에 대해서 말해볼 건데 금리는 낮추는 건 쉬운데 금리를 올리는 거는 힘들죠. 금리가 낮아진다고 해서 불평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자율이 왜 이렇게 낮은 거지? 대출 금리가 뭐 0%잖아. 너무 싫어. 이런 사람은 없지만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 그것도 너무 오르면 아니 뭔 놈의 이자율이 8%야. 뭐 대출 받고 죽으라는 거야 뭐야. 아주 난리가 나겠죠 다들. 사실 모든 문제들은 그 문제를 아주 극대화시켜 놓은 아주 익스트림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극단적인 인플레이션이라는 상황을 이런 건 특별히 가공할 것도 없이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일단 세계 1, 2차 대전 직후라는 상황도 있었지만 사실
이게 전쟁이 날 일은 없고 그것도 너무 옛날이기도 하니까 조금 더 최근을 보자면 이제 70년대 중반의 미국인데요. 이때 미국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물가가 10% 뛰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못 같은 상황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매년 10%씩 줄어드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들고 리타이어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고 어이가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건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10%, 12% 이런 숫자들이 사실 뭐 저를 포함한 밀레니얼 세대들한테는 이게 뭔 막장 숫자인가 싶으실 텐데 우리는 항상 low inflation 경제에서만 살아왔었기 때문에 이게 뭔 일인지 체감도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차트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 불운의 시기를 딜했어야 했던 미국 대통령, 미국 이제 불운의 대통령, 포드 대통령이 있었어요. 사실 인플레이션은 닉슨 때부터 문제이긴 했었는데 그때 당시 인플레이션이 4.6% 그리고 실업률 6%. 하지만 그때는 wage control 그리고 price controls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를 하다가 경제를 더 망가뜨려서 인플레이션 플러스 슬로우 그로스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게 포드예요. 여기 이렇게 1973년도를 보면은 그 전해보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2배 이상 뛰어서 8.8%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포드가 대통령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문제였냐면 포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연설을 하면서 이 win 캠페인이라는 거를 해요. win이라고 진짜 W-I-N inflation 때려잡기 굳이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자면 whip inflation now 라고 해서 win인데 이 win이라고 써진 이 배지 같은 거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소비를 덜 하라고 지시합니다. 정부에서. 지금 들으면 되게 웃긴데 그때는 굉장히 진지했기 때문에 각종 굿즈도 탄생시키고 꽤 크게 했었어요. 대통령까지 자기가 직접 배지를 달고 나와서 포드가 했던 말이 여러분 우리가 소비를 덜 하면 물건을 덜 사면 수요가 줄어드니까 시장이 풀린 돈도 줄어들고 그러면은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해결되는 이 멋진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자 다들 everybody 이거 하나씩 다 달고 앞으로 이제 쇼핑 그만하고 어디 놀러 가지도 말고 왜냐면 놀러 가면 이제 차를 타야 되고 기름을 소비하고 다 소비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가만히 좀 있어 보자 라면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런다고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안타깝게도 포드는 인플레이션도 윈하지 못했고 그 다음 대선도 윈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라요. 1979년에는 12% 그리고 1980년도에는 14%까지 올라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내가 지금 뭘 사던 내년에는 무조건 10% 15% 오르는 상황인 거야. 지금 미국 전 국민의 멘탈이 날아가고 있을 때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Paul Volcker. 그 Volcker Rule 할 때 그 Volcker 맞아요. 이제 미국 주식뿐만이 아니라 이제 경제 공부를 조금만 하신 분이라면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참고로 이 Volcker Rule 이후로 미국 투자은행들은 이제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이 prop trading이라고 하는 이 prop desk가 이제 불법이 되어서 없어집니다. 이게 사실 이 IB의 꽃이었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IB 한창 호황기 때는 거의 웬만한 IB들이 뭐 헤지펀드 수준이었고 아니면 심지어 그보다 더 했고 그런데 이제는 투자를 뭐 못하게 됐지만 자기 자본으로는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뭐 여전히 이제 어마어마한 트레이딩 수익으로 건재합니다. 뱅커들 걱정은 원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경기가 나쁘면 나쁜 대로 좋으면 좋을 대로 잘 먹고 잘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1979년이 됐어요. 포드가 가고 이제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지미 카터가 이 파월 버커한테 연준 의장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버커 아저씨 생각은 간단해요. 인플레이션이 이 막장 수준이 된 이유는 연준이 정말 심플리 연준이 너무 돈을 많이 풀어서야. 요즘에야 페드에서 뭘 한다고 하면 당연히 금리를 건드리는 건데 이거를 뭐 오르던 내리던 그거는 뭐 요즘 얘기고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하나도 당연하지 않았고 이 파월 버커 생각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좀 찔끔찔끔 올린다고 될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이 원흉이 되는 이 돈 자체를 줄여버려야 한다면서 이 머니 서플라이 자체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컨트롤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Fed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reserve mechanism이라고 해서 시중에 풀린 돈 자체를 이게 줄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money supply를 tighten 시키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시중 금리는 자연스럽게 폭등합니다. 그것도 이 볼커가 너무 단기간에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왔고요. 리세션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물가 상승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완전 경기 침체기예요. 실업률은 더 높아져서 이제 7.5%, 그리고 각 산업들 생산량도 다 감소하고 옛날보다 훨씬 더 심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니까 이제 사람들은 더 멘붕이 됐어요. 그리고 일단 그냥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장에 돈이 없는데, 돈이 부족한데 돈을 어떻게 빌려? 이때 당시 모기지율이 13%예요. 집 살려면 이자 13% 내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작이고 점점 더 오르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집을 살 수가 없고 그냥 아무것도 살 수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점점 더 상황이 악화돼서 실업률은 이제 10%가 넘었고 미국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금리는 이제 이자율 20% 시대가 왔어요. 자, 믿기지 않겠지만 바로 여기 이 시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회색 쉐이딩이 되어 있는 거는 역대 미국 경기 침체기를 표시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아. 모든 시장이 다 얼어붙어요. 주택 건설이 멈추고 공장이 가동을 하지 않고 기업들이 폭등하는 이 wage cost 같은 거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there's a huge layoff.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이제 실업자가 된 노동자들, 뭐 회사원, 장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전부 나와서 미국 이 연준 이 Fed 빌딩 앞에 나와서 시위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막 Paul Volcker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이 플래카드까지 들면서 시위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Volcker는 하루에도 몇 번씩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해요. 너 자살하라고 총 보낸 사람도 있었고요. 재밌는 건 이때를 계기로 처음으로 연준 의장에게도 이 무장한 security guard 보디가드가 붙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은 또 이때다 싶어서 또 한술 더 떠서 이 볼커한테 너 의장 자리 내려오라고,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뭔 연준 의장을 하고 있냐고 욕하고, 어디서 폴 볼커한테 경제를 가르친대. 아무튼 이렇게 리세션이 찾아오고 삶이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탓할 사람을 찾습니다. 책임을 묻고 욕할 사람을 찾기만 바쁜데 이제 그 타겟이 된 사람이 폴 볼커인 거죠. 자, 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익스트림했지만 폴 볼커식 급처방 덕분에 미국은 한동안 이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초고금리 시대,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로 이제 암흑기가 잠깐 왔었지만 1년 정도 만에 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12%대였던 인플레이션이 2%대로 다시 돌아왔고요. 그리고 금리도 안정을 찾아서 7%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폴 볼커는 국민 썩을 놈에서 미국의 영웅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준이 지금과 같은 이 reputation, 그리고 시장 레버들을 기획하고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미국의 시장을 조정할 수 있는 이 파워나 신뢰, 그리고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같은 거는 이때부터 폴 볼커 때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 전에는 사람들이 연준에서 뭘 하든지 마든지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Fed의 target inflation rate이 2%잖아요. 연준이 꾸준히 목표로 하는 타겟 인플레이션이 2%인데 이 2%라는 숫자 자체도 사실은 90년대에 들어서 이 벤 버냉키가 세팅했다고는 하지만 이 아저씨도 이 폴 볼커의 그때 당시 이 인플레이션 대응 정책에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걸 요약해 보자면 일단 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채권, 뭐 주식 이런 자산군간들의 관계, 그리고 페드의 역할, wind이라는 게 있었다고 한다. 익스트림한 상황에서는 익스트림한 솔루션이 힘을 쓸 수 있다. 정도?